우리는 생각보다 거짓말을 훨씬 못 가려내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맞히는 정확도는 평균 5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축축하는 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게 50%인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5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이나 판사 이런 전문가조차도 예외 없이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못 가려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거짓말 탐지 능력에 개인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 회색에는 진실 편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는 정도는 개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매우 잘 믿고 진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은 개인차가 굉장히 넓어요. 반면에 거짓말을 탐지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거짓말 탐지를 잘하고 누구는 거짓말 탐지를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 탐지 능력에서는 거의 개인차가 없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는 거짓말을 잘 파악하고 누구는 거짓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진실 편향의 개인차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냐 잘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나눠지는 것 뿐이죠. 실제로 사람을 잘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 탐지 능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거나 뭐 다리를 갑자기 떤다거나 이런 거짓말에 대한 단서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단서들이 다 틀린 거야? 라고 봤을 때 이런 단서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 하나가 다리 떤다, 뭐 눈을 피한다 이런 어떤 행동의 단서들이면 이런 것들이 실제 거짓말과의 관계성 그리고 거짓말로 인식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거짓말을 할 때 드러나는 행동인 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떤다,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 라는 게 거짓말과 관련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좀 모순적인데요. 그게 뭐냐면 단서 자체가 거짓말을 말하기에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거짓말을 탐지하려면 이 세 개의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다리를 떤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뭐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리를 떠는지 눈을 피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잘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판단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수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파란색 면을 보시면 이 단서 자체가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떠는 이유가 추워서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생각 중에 다리를 떴을 수도 있는데 이 다리를 떤다라는 게 거짓말하면 나타나는 단서이긴 하지만 이 다리를 떠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리를 떠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다리 떠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0.21이라는 엄청나게 낮은 정확도가 나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은 행동만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다른 상황에서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행동 하나만 보고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믿도록 이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일단은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게 우리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을 의심하고 거짓말이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의심을 유발하는 어떤 이벤트, 계기가 생겼을 때만 진실 여부를 분석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류가 발전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과 분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리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분야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 모르는 분야들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분담해서 맡아,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분담해서 맡아 하면서 이런 신뢰의 고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인류가 개인 한 명이 모든 걸 의심하면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하면서 분담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즉 거짓말을 계속해서 탐지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게 생존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의심할 여지가 생겼을 때만 그 진실 여부를 분석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한테는 훨씬 효율적이고 생존에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간파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면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연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시각적인 단서가 약하다면 이 시각적인 단서를 증폭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증폭시키냐라고 보면 이런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게 적습니다. 반면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추가적인 과제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인지적인 과부하를 일으켜서 이 점점점 거짓말이 티가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거꾸로 한번 말해봐라 라는 건데요. 한 실험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그룹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는 그룹으로 나눴어요. 실제로 돈을 이렇게 두 그룹한테 주고 진실을 말하는 그룹은 나는 돈을 받았어요 라고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그룹,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그룹은 돈은 받았지만 돈 안 받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이때 각 그룹의 절반은 시간 순으로 얘기를 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을 역순으로 하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결과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검정색이 진실을 말한 그룹, 이 회색이 거짓말을 말한 그룹인데요. 이 청각적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시간순으로 얘기했을 때는 거짓말한 그룹이 더 청각적으로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역순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진실된 그룹은 잘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을 말하는 그룹은 눈에 띄게 이 스토리 안에서의 세부 사항들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속도 또한 시간순으로 얘기했을 때는 비슷했는데 역순으로 말했을 때는 진실된 그룹과 거짓된 그룹이 차이가 말하는 속도에서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났는데 다리, 발의 움직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시각적인 거짓말과 이어지는 단서들이죠. 시간순으로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진실을 얘기하는 그룹이 이 다리, 발의 움직임이 훨씬 많았어요. 반면에 거짓말을 하는 그룹은 굉장히 적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할 때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전달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순으로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다리, 발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더라라는 거예요. 역순으로 얘기했을 때 거짓말이 확 티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탐지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이때 통제 조건,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의 50% 수준에서 거짓말을 탐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역순으로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거짓말을 탐지하는 정확도가 확 늘었습니다. 60%나 늘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거짓말한 그룹이 왜 갑자기 역순으로 얘기하니까 티가 많이 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역순으로 얘기했을 때 거짓말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긴장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뇌 속에 인지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역순으로 얘기하라는 과제를 부여하니까 거짓말이 확 티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거짓말을 잘 못 걸러냅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50%의 찍기 수준인데요. 그 이유는 인지 부정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신뢰를 기본값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을 관찰을 할 수가 있냐, 탐지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사람의 얼굴이나 제스처, 표정만으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 관찰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조적인 개입, 구조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의심이라면 이 신뢰 또한 거짓말이 구조를 볼 때 탐지하는 것처럼 신뢰 또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 또한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많은 자료들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거짓말을 피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냐?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경우가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구조가 뭐냐면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브랜드를 만나건 디자인을 만나건 UX, UI를 만나건 했을 때 일단은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요. 거기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효율적인 소통이 되고 신뢰도가 증가하고 이게 좋은 디자인이 되겠죠. 반면에 여기서 의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생기면 사람들이 디자인을 이용할 때 의심이 생기고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아? 이게 제대로 된 브랜드가 맞아? 라면서 행동을 주저하고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잡함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처럼 어떤 의심의 트리거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순간 사람들이 구조를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투명한 구조, 복잡한 구조는 사람들한테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뢰한다라는 거는 바로 일관된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앱 안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돈을 안 내도 됩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갑자기 점점 뭐 돈을 점점 내야 되는 구조,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막 점점 가버린다면 사용자들은 점점점 이 신뢰를 잃는 트리거들이 발생하면서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나 디자인에서 똑같은 일관된 메시지와 톤을 유지하는 게 사용자들의 신뢰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심이 아예 시작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인을 할 때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의심의 계기를 갖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고 나서 그걸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의심이 필요 없는 상태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브랜드 신뢰도, 어떤 디자인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용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 핸드폰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졌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오죠. 이런 불빛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카메라가 켜져 있나, 나를 감시하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이런 불빛 하나로 이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서 이런 신뢰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의 정보를 명확하게 줘서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켜져 있는 거 아니야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배달앱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나서는 이 내 음식이 제대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계속 생기죠. 만약에 주문이 늦어지거나 했을 때 주문 제대로 들어갔나?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이렇게 노출해주고 사용자한테 이런 경로를 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40분 동안 음식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40분 동안 어떤 경로로 이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 배달 과정에 대한 의심의 트리거가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의 의심을 애초에 만들어주지 않는 디자인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영향력은 거짓말을 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짓말에 대한 구조를 파악을 해서 역으로 거짓말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 즉 신뢰로 가는 방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4%의 확률로, 거의 찍기 수준인 이 확률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맞추지 못해요. 근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고단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진짜 영향력은 뭐냐면 사람들이 낮은 이 인지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됩니다. 이게 비단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는다 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관찰이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즉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조, 어떤 설계죠? 사람들이 낮은 인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는 설계, 그런 구조가 신뢰도를 높이는 디자인, 신뢰도를 높이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반대로 신뢰를 쌓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의심할 때는 어떤 트리거 때문에 의심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뭐 디자인을 하든 뭐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의심의 트리거를 만들지 않는 것, 의심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이 신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뭐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생각하는 마음, 내가 사용자를 진짜 생각하는 마음, 사용자 입장에서 내 디자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이든 뭐 디자인을 할 때든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